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요새 읽은 책 중에 그 말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테드에 나온 유명 강사들의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례적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에 기립박수를 받은 테드 강연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작가 브라이언 스티븐슨 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사법체계 그리고 인종 갈등이 아직도 얼마나 심하게 횡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책이기도 합니다.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라는 책은 미국 사법체계의 부조리함을 파헤친 소설입니다. 작가는 브라이언 스티븐슨, 미국 변호사입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흑인으로서 현업에 마주쳤던 25년간의 기억들을 정리한 책이기도 합니다.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수반되었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적으로 흑인은 지적 능력보다 신체적 능력이 우수한 인종이라는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흑인은 백인에 비해 부의 수준이 높지 않은 현실도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라는 시점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인들이 흑인보다 열등한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펼친 논리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으로 세뇌된 흑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적 수준이 매우 낮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점 중에 첫째는 미국 내 인종차별이 이렇게나 심한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불과 1980년도 시기에도 집단 린치가 횡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가던 흑인과 범죄 용의자라는 기가 막힌 조합으로 인해서 백인들은 집단 린치 후 시체를 나뭇가지에 걸어둡니다. 어쨌거나 살인사건입니다. 법의 심판대에서 적절한 판결을 받았어야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가 흑인이고 희생자가 백인인 경우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확률은 무려 22배나 더 높습니다. 놀랐던 부분 두 번째는 사형이라는 판결이 쉽게 내려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득권과 부유층을 향한 적대감도 존재합니다.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부유한 백인 범죄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흑인들은 아무 증거 없이 암묵적인 살인자, 용의자, 빈곤층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강력 범죄나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흑인들은 의례껏 용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민들의 항의와 공포심을 달래기 위해 주 법원과 검찰들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기적절하고 용이한 수단이 흑인을 잡아 넣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유명한 대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히 대중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대중이 대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 세 번째는 미성년자, 그러니까 14세 이하 사형수나 사면이 없는 무기징역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 도둑질로 인해 그 사람은 도둑이 되어야 되고, 한 번의 살인으로 인해 그 사람은 살인자로 낙인되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이기에 충분히 갱생여지가 무궁무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잡혀들어온 흑인 미성년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하버드대 출신이고 그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는 예일대 출신입니다.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요? 솔선수범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이익 추구인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로 약 25년간 약자, 빈곤층, 소수인권의 인권을 위해 싸웁니다. 중간에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왔지만 그 순간에도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며 이겨냈습니다. 변변치 않은 급여와 소득으로 수백 명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수십 년간 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가치와 본인의 소신,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정의는 남아있다. 두 번째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쉬운 사안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